만약 당신이 연 65세에서 80세 사이이고 아래 10가지, 예외 8가지 항목을 여전히 할 수 있다면 그건 단지 나이 들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말 귀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100세까지 살 가능성도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습니다. 장수는 단지 운이나 유전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매일 습관처럼 하는 작고 사소한 일들이 결국 당신의 삶을 좌우합니다. 많은 이들이 나이 들면 당연히 쇠퇴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진실의 전부가 아닙니다. 사실 어떤 사람들은 대다수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랫동안 힘, 유연성, 정신적 명료함을 유지합니다. 그들은 걸을 때도 가볍고 활발히 참여하며 많은 이들이 나이에 밀려 잃어버리는 능력을 유지합니다. 이들이야말로 길고 더 나은 삶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당신을 다른 사람과 차별화시키는 8가지 핵심 능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항목들을 여전히 할 수 있다면 당신은 더 길고 건강한 삶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항목은 놀랍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각각의 장수를 가리키는 강력한 지표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마지막 항목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지만 당신이 얼마나 오래, 얼마나 잘 살 것인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시작하기 전에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영상이 유익했다면 댓글에 1을, 아니셨다면 0을 남겨주세요. 더 나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파트 1. 손을 쓰지 않고 의자에서 일어날 수 있다면, 나이가 들어도 손을 사용하지 않고 의자에서 일어날 수 있다면 그건 단순한 움직임이 아닙니다. 당신의 몸이 여전히 강하고 균형 잡혀 있으며 독립적으로 살아갈 힘이 남아있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걷는 속도나 들어올릴 수 있는 무게보다 훨씬 중요한 지표가 바로 이것이죠.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근육이 자연스럽게 줄어든다고 말하지만 그 속도는 우리가 몸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손에 도움 없이 일어설 수 있다는 건 다리 근육이 충분히 강하고 균형 감각과 코어 근육이 여전히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만약 의자에서 일어날 때 손으로 밀거나 몸을 앞으로 숙이지 않으면 안 된다면 그건 다리 근육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77세의 김하늘 씨는 늘 활동적인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안락의자에서 일어나려다 손으로 밀어야만 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나이 탓이라 생각했지만 의사가 다리 근육이 노년의 낙상을 막는 핵심이라고 말했을 때 그는 결심했습니다. 매일 간단한 하체 운동을 시작한 것이죠. 몇 달 후 그는 다시 손을 쓰지 않고도 부드럽게 일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몸이 강해졌을 뿐 아니라 움직임 하나하나에 자신감이 생겼다고 합니다. 의자에서 손을 쓰지 않고 일어나는 능력은 단순히 근육 문제를 넘어 독립성과 직결됩니다. 다리가 약해지면 균형이 무너지고 균형이 무너지면 낙상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노년기의 가장 위험한 부상 중 하나가 바로 낙상이니까요. 하지만 희망적인 점은 있습니다. 근육은 나이가 들어도 다시 키울 수 있습니다.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꾸준히 의자에서 일어나고 앉기, 가벼운 스쿼트, 발뒤꿈치 들기 같은 운동을 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몸이 분명히 변합니다. 다음에 의자에서 일어날 때 잠시 자신을 관찰해 보세요. 손을 쓰지 않고 부드럽게 일어설 수 있다면 당신의 몸은 여전히 훌륭한 상태입니다. 이 작은 동작 하나가 바로 당신의 건강한 장수 가능성을 말해주는 증거입니다. 파트 2. 숨이 차지 않고 빠르게 걸을 수 있다면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빠른 걸음으로 걷는데
숨이 차지 않는다면 당신은 보기 드문 건강한 분류에 속합니다. 걷는 속도는 단순히 체력의 문제가 아니라 수명과 깊은 관련이 있는 생명력의 지표입니다. 여전히 힘차게 일정한 속도로 걸을 수 있다면 그건 심장이 효율적으로 피를 보내고 폐가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며 근육이 지구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산책할 때를 떠올려 보세요. 예전처럼 자신 있게 걸음을 내딛고 있나요? 아니면 예전보다 조금씩 속도가 느려지고 잠시 쉬어야 할 때가 늘어나고 있나요? 이 변화는 천천히 찾아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계단 몇 칸만 올라가도 숨이 차는 자신을 발견하죠. 74세의 박도윤 씨도 그랬습니다. 그는 평생 활동적인 사람이었지만 어느 순간 산책 시간이 예전보다 길어지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거칠어지는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조심스러워졌을 뿐이라 생각했지만 한 계단을 오르며 느낀 숨참이 그를 깨닫게 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매일 일정한 속도로 걷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10분, 20분, 그리고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며 숨이 차지 않는 속도를 몸에 익혔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그의 걸음은 다시 경쾌해졌고 표정에는 자신감이 돌아왔습니다. 예전보다 젊어진 기분이에요. 그가 웃으며 했던 말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걷기 속도는 단순한 체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심장, 폐, 근육, 그리고 뇌까지 우리 몸 전체의 건강을 반영하는 거울이죠. 빠르고 힘 있는 걸음은 뇌로 가는 혈류를 활발하게 유지시켜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여줍니다. 또한 우울증이나 인지 저하를 늦추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만약 지금 내 상태가 궁금하다면 간단한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소 속도로 약 3m를 걷다가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전에 타려는 것처럼 조금만 속도를 높여보세요. 숨이 차지 않고 안정적으로 걸을 수 있다면 그건 정말 좋은 신호입니다. 만약 조금 힘들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걷는 속도는 언제든지 개선할 수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 걸음을 늘리고 자세를 곧게 세우고 조금 더 빠른 걸음으로 한 걸음 더 내딛어 보세요. 작은 변화가 쌓이면 그건 곧 건강한 장수의 발걸음이 됩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산책을 나설 때 당신의 걸음 소리를 들어보세요. 그 소리가 여전히 힘차고 경쾌하다면 당신의 심장은 지금도 젊게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파트 쌤, 한 발로 10초 이상 서 있을 수 있다면 혹시 한 발로 서서 균형을 잡아본 적이 있나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간단한 동작은 당신의 수명을 예측하는 놀라운 신호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한 발로 10초 이상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사망 위험이 2배 낮다고 합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균형을 유지한다는 것은 근육의 힘, 신경의 반응, 그리고 뇌의 조절 능력이 함께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 테스트는 단순히 다리 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의 협응력과 신경 시스템의 안정성을 보여줍니다. 조용히 서서 시선을 정면으로 두고 한쪽 발을 살짝 들어 올려보세요. 10초.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시간을 버티지 못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균형 감각은 서서히 떨어집니다. 그건 단순히 근육이 약해지는 문제가 아니라 뇌가 몸의 움직임을 즉각적으로 조정하는 능력이 조금씩 둔해지기 때문입니다. 70대 후반의 김영수 씨는 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던 중 이 테스트에서 단 3초도 버티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날 이후 매일 아침 거실에서 한 발로 서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5초도 어려웠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 점점 시간이 늘어나고
한 달 뒤에는 15초를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의 균형이 잡히니까 마음도 안정되더군요. 균형은 단순히 넘어지지 않기 위해 필요한 능력이 아닙니다. 그건 몸의 나이를 보여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중심을 잡지만 나이가 들면 이 자연스러움을 유지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다행인 건 이 능력은 다시 되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매일 1분만 투자하세요. 한 발로 서서 양팔을 벌리고 시선을 한 곳에 고정해 보세요. 처음엔 흔들리겠지만 괜찮습니다. 몸이 중심을 기억하도록 돕는 과정이니까요. 점점 익숙해지면 눈을 감은 채로 도전해 보세요. 그건 단순한 운동을 넘어 뇌와 몸이 하나로 연결되는 집중의 순간이 됩니다. 균형을 잘 잡는다는 건 몸이 스스로를 믿는다는 뜻이고, 그건 곧 생명력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도 잠시 멈춰서 한 발로 서보세요. 그 10초는 짧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인생보다 깊습니다. 파트 세, 목소리가 또렷하고 힘이 있다면 나이를 먹는다는 건 단순히 주름이 늘어나고 머리가 휘어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건 소리에도 변화를 가져옵니다. 당신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 있나요? 예전보다 작아지고 약해졌다고 느낀 적은 없나요? 사실 우리의 목소리는 몸 안의 건강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의학 연구에 따르면 목소리에 힘이 있고 또렷한 사람일수록 심폐 기능이 좋고 뇌와 신경의 연결이 활발하다고 합니다. 반대로 목소리가 자주 갈라지고 숨이 짧아진다면 그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폐와 근육, 그리고 신경 시스템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서울의 한 노인복지센터에서 박정우 어르신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젊을 땐 노래를 참 좋아했는데 요즘은 한 소절만 불러도 숨이 차요. 그의 말에는 조금의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조용히 발성 연습을 했습니다. 처음엔 목이 아프고 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목소리는 점점 단단해졌고 그의 눈빛도 함께 빛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제 목소리가 다시 제 자신을 닮은 것 같아요. 목소리는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건 당신의 존재를 세상에 전하는 울림이자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가장 인간적인 신호입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의 목소리를 잃지 마세요. 크게 웃고 또렷하게 말하고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인사해 보세요. 그 작은 진동 하나하나가 당신의 폐를 살리고 심장을 깨우고 삶의 기운을 되돌려줍니다. 목소리에 생기가 있다는 건 아직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목소리로 세상을 한 번 더 울려보세요. 파트 5. 계단을 멈추지 않고 오를 수 있다면 계단. 단순히 위아래로 오르내리는 동작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의 건강 상태를 가장 솔직하게 보여주는 시험입니다. 심장, 폐, 다리 근육, 균형 감각까지 모든 것이 함께 작동해야만 한 걸음 힘있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65세에서 80세 사이이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지 않고 멈추지 않고 올라갈 수 있다면 당신은 많은 사람보다 훨씬 건강합니다. 계단을 오르는 동작은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의 심혈관 건강, 하체 근력, 체력, 균형 감각을 동시에 보여주는 시험이죠. 생각해 보세요. 최근에 계단을 올랐을 때 숨이 차서 잠시 멈춘 적이 있나요? 아니면 발걸음이 가벼웠나요? 많은 사람들이 체력이 줄어드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단 대신 엘리베이터를 선택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회피하면 근육은 점점 약해지고 체력은 줄어듭니다. 서울에 사는 73세의 조지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계단을 아무렇지 않게 올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엘리베이터를 탔고 결국 짧은 계단조차 힘들어졌습니다. 그때 그는 결심했습니다. 조금씩 꾸준히 계단을 오르기로. 처음에는 한 층씩 천천히 조금씩 체력을 늘려갔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그의 다리는 더 강해졌고 숨도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계단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계단을 오를 수 있다는 것은 단순히 근력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심장이 강하게 뛰고 폐가 효율적으로 산소를 공급하며 근육과 균형이 잘 작동한다는 증거입니다. 간단한 테스트를 해보세요. 10단 이상의 계단을 천천히 오르며 정상에서 숨이 차지 않고 올라올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쉽다면 당신은 정말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힘들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조금씩 계단을 오르고 하체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힘은 독립성을 의미합니다. 심장과 폐, 다리가 모두 잘 작동할 때 당신은 일상 속 모든 도전을 자신감 있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계단을 선택하세요. 그 작은 발걸음이 당신의 건강과 활력을 지켜주는 큰 힘이 됩니다. 파트 6. 최근 대화나 사건을 기억할 수 있다면, 신체 건강이 장수의 중요한 요소라면 인지 건강 역시 그만큼 중요합니다. 만약 당신이 최근의 대화를 떠올리고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며 일상 속에서 정신이 맑고 집중할 수 있다면 당신은 오래도록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강력한 징후를 가진 것입니다. 우리 나이가 들면서 가끔 열쇠를 잃어버리거나 단어가 생각나지 않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사소한 건망증과 눈에 띄는 인지 저하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여전히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 최근의 사건을 기억하며 일상 업무를 무리 없이 처리할 수 있다면 많은 또래보다 훨씬 건강한 상태입니다. 당신의 하루를 떠올려 보세요. 어제 저녁 무엇을 먹었는지 기억할 수 있나요? 혹은 어제 나눈 대화를 쉽게 떠올릴 수 있나요? 새로운 것을 배우고 문제를 해결하며 복잡한 일에 집중할 수 있나요? 이런 작은 징후들은 당신의 뇌 건강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예를 들어 79세의 폴 씨는 많은 또래가 기억력 저하를 겪고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정신이 맑았습니다. 몇 주 전 대화 내용을 기억하고 크로스워드 퍼즐을 쉽게 풀며 새로운 기술도 금방 익힐 수 있었습니다. 그 비결은 매일의 습관에 있습니다. 독서, 사회적 교류, 두뇌 도전 활동, 이 모든 것이 그의 뇌를 강하고 탄력 있게 유지시켰습니다. 뇌는 근육과 같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하죠. 독서를 하고 전략 게임을 하며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활발히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은 인지 기능을 훨씬 오래 유지합니다. 또한 사회적 활동은 뇌 건강에 큰 영향을 줍니다. 고립되거나 활동이 부족하면 인지 기능 저하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습니다. 반면 가족, 친구, 커뮤니티와 활발히 소통하면 마음을 날카롭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테스트를 해보세요. 이틀 전 저녁에 무엇을 먹었는지 기억해보거나 짧은 단어 목록을 외우고 몇 분 후 다시 말해보세요. 쉽다면 당신의 인지 기능은 여전히 강력합니다. 어려움을 느낀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독서, 새로운 기술 학습, 사회적 활동, 규칙적인 걷기 등으로 뇌 기능을 개선하고 인지 저하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날카로운 기억력은 단순한 편리함이 아닙니다.
삶의 질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뇌가 강할 때 자신의 결정을 내리고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며 인생을 온전히 즐길 수 있습니다. 최근의 일들을 쉽게 기억하고 정신적으로 활발히 활동할 수 있다면 당신은 장수의 가장 강력한 지표 중 하나를 가진 것입니다. 파트 7. 아침에 일어나면 상쾌하고 하루를 준비할 수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지만 장수를 예측하는 강력한 지표 중 하나는 수면의 질입니다. 만약 당신이 65세에서 80세 사이이고 아침에 일어나면 상쾌하고 하루를 준비할 수 있다면 같은 나이대 사람들보다 큰 건강상의 장점을 가진 것입니다. 좋은 수면은 장기 건강의 가장 강력한 예측 지표 중 하나로 심장, 뇌 기능, 면역 체계, 에너지 수준 등 우리 몸의 거의 모든 기능에 영향을 미칩니다. 나이가 들면서 수면 패턴은 자연스럽게 변합니다. 많은 노인들이 잠들기 어렵거나 밤새 깨거나 너무 일찍 깨어 낮 동안 피곤함을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질 좋은 수면을 취하고 있다면, 즉 깊이 자고 깨어나면 상쾌하며 낮 동안 집중력과 에너지가 유지된다면 이는 몸이 정상적으로 기능하며 밤 동안 스스로 회복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자신을 관찰해 보세요. 에너지가 넘치고 하루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아니면 피곤하고 졸리며 충분히 쉬지 못한 기분인가요? 많은 사람들은 수면 부족은 나이 들어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일부 수면 변화는 정상일 수 있지만 항상 피곤하게 일어나는 것은 혈액순환 문제, 호르몬 불균형 혹은 진단되지 않은 수면 무호흡증 같은 건강 문제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4세 로저 씨는 젊을 때는 밤새 편안하게 잤지만 나이가 들면서 여러 번 깨어나고 낮잠이 필요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취침 시간 규칙화, 자기 전 화면 사용 줄이기, 편안한 밤 루틴 만들기 같은 작은 변화를 통해 다시 깊이 자고 아침에 활기차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좋은 수면은 단순히 편안함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세포를 회복시키고 뇌를 날카롭게 유지하며 면역력을 강화합니다. 질 좋은 수면을 취하는 사람들은 심장 질환, 뇌졸중, 인지 저하 위험이 낮고 체중과 에너지 수준도 더 안정적입니다. 만약 자신의 수면질이 좋은지 확신이 없다면 다음 질문을 해보세요. 알람 없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나요? 눕고 20, 30분 안에 잠들 수 있나요? 아침에 집중력과 명료함을 느끼나요? 모두 긍정적이라면 이는 훌륭한 장수 신호입니다. 만약 수면에 어려움이 있다면 커피 섭취 줄이기, 규칙적인 취침 시간, 차갑고 어두운 환경 만들기 같은 생활 습관 개선으로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잘 자고 일어난 몸은 강한 몸입니다. 수면이 좋으면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고 명료하게 생각하며 자신감 있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여전히 질 좋은 수면을 취하고 있다면 이는 당신의 몸이 높은 수준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건강하고 장수할 가능성이 높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 소개한 8가지 장수 신호 중 몇 가지가 자신에게 해당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만약 당신이 공감하며 맞아, 나도 이러네 라고 느꼈다면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건강하게 나이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근력, 균형, 지구력, 인지 기능, 수면의 질, 이 모든 것을 60대, 70대, 그 이후까지 유지한다는 것은 단순히 건강하다는 의미를 넘어서 더 오래 독립적이고 활동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몸이 약해지고 쇠퇴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전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 몸과 뇌는
나이가 들어도 강하고 날카롭게 유지될 수 있으며 지금 소개한 8가지 신호가 그 증거입니다. 만약 몇 가지 영역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근력은 다시 키울 수 있고 지구력도 향상시킬 수 있으며 균형과 기억력도 훈련으로 날카롭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작고 꾸준한 노력만으로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으며 우리 몸은 나이에 상관없이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핵심은 활동적이고 몰입하며 스스로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럼 질문 하나. 지금까지 소개한 8가지 신호 중에서 자신에게 가장 와닿았던 것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하나씩 남기며 오늘 배운 내용을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계획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우리에게 큰 동기와 격려가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 덕분에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